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생활의 지혜, 한 잔의 쇼핑 정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윤기나게 해주는 시크릿. 꼭 담아가고 싶은 이야기만 전해드릴게요. 김현진의 시크릿. 쉿.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옆에는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잘 지냈어요. 지난달에는 오시기 전에 좀 다음 달에 오실 땐 가을 느낌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름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텍사스라. 그렇죠. 뜨거운 열기가 쉽게 가시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아직까지 뜨겁긴 해도 학기는 가을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버클리 아카데미 굉장히 또 가을 학기 어떻게 잘 시작하셨는지 근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제 뭐 새로운 학생들과 가을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이제 같이 잘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SAT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준비한 학생들이 8월 달 걸 보고 이제 지금 다 점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되게 흐뭇하고 어떤 애들 거의 한 1,100점, 1,200점에서 시작한 애들들이 네. 다 1,400점 이상 나오고 1,500점 이상 나온 애들도 상당히 많아서 좋아요. 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특히 여름 학기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버클리 아카데미 10주 코스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보충할 수 있는 그리고 SAT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코스들이 있었는데 3,400점까지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름방학 때 사실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10주 코스나 버클리 아카데미랑 함께 준비하는 친구도 있지만 미처 특별한 스케줄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나요? 네, 이제 뭐 10월 달에도 SAT가 있고 11월, 12월 또 내년 이제 3월 달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램 클래스도 있고 주말 클래스도 있고 하니까 늦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하고 목표 점수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알맞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죠. 그렇군요. 친구들이 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그 10월, 11월에 또 있으니까 네. 시험이 또 있다는 것 자체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을 안 봤으면은 봐서 끝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좀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도전해 볼 만한 시기가 되니까 충분히 자기의 상황에 맞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8월 그리고 10월, 11월 이렇게 SAT 시험을 치잖아요. 내가 입시에 이번 몇 번째 시험에 입시 이 점수를 쓰겠다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보통 대학교들은 이제 11월 말, 12월 초, 어떤 대학교들은 이제 1월 달까지 이런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어느 날짜의 테스트까지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얼리를 지원하시거나 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 애미션 델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하시려면은 이제 10월 달 거, 늦어도 11월 달 거는 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보고 11월을 봤는데 아니 이 학생은 사실은 8월에 더 점수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내가 8월 점수로 응시를 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스코어 초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스코어 초이스를 하게 해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뭐 3번을 받던 10번을 받던 거기에서 내가 제일 좋은 점수만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이나 그런 학교들은 본 시험을 전부 다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AT를 10번
보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예, 그렇군요. 두세 번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저처럼 행운을 바라지 말고 네. 꾸준히 준비해서 좋은 점수 선택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또 꾸준히 한 학생들은 그렇게 또 레인지가 크지 않게 점수 갭이 크지 않게 나오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의 초이스도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친 거 다 가지고 와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것보다는 변별력 있는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버클리 결과가 입증하는 학원인데요. 특히 여름 지나서 이제 새 학기,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3,400점 정도 올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버클리가 함께하면 여러분 가능하니까요. 웹사이트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가을 학기 프로그램 리스트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berkeley2academy.com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플레이노 지점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972-515-0330 972-515-0330번이고요. 특별히 제임스 원장님 직접 무료로 1:1 대입 상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와라라는 상담이 절대 아닌 거 아마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 학생이 최대로 잠재력을 끌어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진심으로 또 상담을 해 주시니까요. 그냥 놓치지 마시고 무료 대입 상담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이제 오랜만에 열리는데요. 세미나, 대학 입시 설명회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10일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네요.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월 12일 날 저희 학원에서 4시에 이제 저희가 학자금 보조라는 주제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중요한 네, 주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참석하고 싶으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 가시거나 거기에 이벤트 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RSVP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원서 마감일도 다가오기 때문에 학자금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부모님들 잘 몰라서 또 누락되는 경우, 놓치는 경우 많이 있죠.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충분히 돈을 탈 수 있는데도 뭐 잘못된 정보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차피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네.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때는 이제 어느 학교는 내가 돈 너무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을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나 그런 거를 이제 포기하는 거는 아직 이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합격이 되면은 충분히 거기서 이제 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너무 많이 벌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다른 게 있어서 못 받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정보 가져가시고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맞아요. 사실 엉뚱한데 신경을 쓰시거나 네. 돈을 쓰시거나 이러는 것보다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바람. 좋습니다. 지난달에도 사실 이 주제 가지고 또 소개를 해주시면서 사실 굉장히 그 수준, 그 기준이 높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추측으로 나는 이 정도 벌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장학금을 못 받을 것이다. 혹은 이 부분에 어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못 받을 것이다. 등등 추측은 절대 금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든지 해서 재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갭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주는 그랜트도 있고 스콜러십이 그러니까요. 있기 그때 때문에 설명 들으니까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립대는 워낙 비싸니까 이제 주립대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립대든 주립대든 나중에 합격되고 보면은 내는 돈은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립대가 이제 뭐 학비나 이런 게 비싸긴 하지만은 또 그 학교 내에서나 이렇게 주는 돈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주립을 가든 사립을 하든 그 학생이 내는 돈이나 학부모가 내는 돈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사립은 무조건 비싸니까 그냥 도전조차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에 있는데 네. 그게 사립이라서 꺼려하거나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거를 종종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원은 우선 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합격되고 나서 그렇죠. 그때 고민하는 거죠. 그때 학비나 이런
이런 거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이렇게 세미나 성황리에 끝나고 또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10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플레이노 지점에서 무료 세미나니까요.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자리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berkeley2academy.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도 학자금 보조 지원에 대한 거고 또 지난달에도 학자금 보조 지원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도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오늘 토픽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제 시기가 시기이고 하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이제 12학년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다음 단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포션, 그래서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imple is best, 스토리텔링은 필수라는 주제로 에세이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가 밝혀졌습니다. 합격률 높이는 대학 입시 에세이의 숨겨진 공식인데요. Simple is best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필수. 여기에 아주 딱 주제가 몰드하게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이 오셔서 어디 설명회에 갔는데 뭐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죽음은 뭐 진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에세이로 다루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죽음이 어떻게 진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진짜 진부한 토픽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부하지 않은 에세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올바른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 토픽을 하게 되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 에세이 작성할 때 진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동의가 되는데요. 좀 피해야 될 주제들이 있다면 먼저 그거를 배우는 게 특히 동양인으로서요. 네. 좀 피해야 되는 주제들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동양 아이들로서 이제 겪어본 게 비슷하거든요. 저도 이제 6학년 때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진부한 그런 이민 에세이를 스토리. 쓰긴 썼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원서 들 때 몰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탑 3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진부한 에세이 토픽, 동양 아이들로서 진부한 에세이 토픽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학생들의 이민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걸 썼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뭐 환경을 떠나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나는 미국에 왔다. 뭐 미국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어. 이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커처 때문에 그게 너무 부딪혀서 뭐 엄마 아빠와의 갈등과 또 학생들과의 갈등과 선생님들과의 갈등 뭐 이런 거 주제를 다루기도 하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그건 이해가 돼요. 이게 큰 이제 변화였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는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시점에서 볼 때 네. 이게 어떻게 잘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말 많이 그대로 보는 에세이이기 진부한 때문에 에세이가 되는군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요소가 커요. 네, 첫 그리고 이제 번째는 학생들의 이민 이야기.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양 학생으로서는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P 클래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땐 그게 excuse 에세이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자기가 좀 변명이나 성적이 안 나와서 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면은 우리 대학교는 하이스쿨보다 더 어려운데 얘가 이걸 감당할 수 거기서 있을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시달렸으면은 우리 학교에 와서 더 높은 학업 이런 거를 혼자서 그것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gain 잘 풀면은 모르겠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경우가 많기 그렇네요. 때문에 두 이거는 번째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인종차별이거든요. 예민한 인종차별. 주제죠. 이거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또
또 익스큐스로 들릴 수가 있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픔이나 이제 겪어야 될 이런 시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익스큐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고, 또 이제 레이스 같은 토픽은 지금 인종차별이라는 토픽은 지금 이 시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핫 토픽이긴 그렇죠. 하지만은 굉장히 나누는 그런 토픽이기 때문에 네. 그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자기랑 어그리나 디스어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좋은 조언이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히 동양인 학생들이 잘 고르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는 꼭 피하라고 또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이거는 꼭 피하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를 잘 나타내면서 좀 뭔가가 주제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마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imple is best. 그러니까 어, 쉬운 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영어에는 keep it simple, stupid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라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이 한 원서를 보는데 10분에서 많아봤자 15분의 시간을 투자를 해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허탈하네요. 네, 친구들은 근데 엄청 준비했는데. 네, 그리고 에세이 같은 부분이라도 거기에 딸리면 한 4분, 5분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어렵게 쓰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쓰면은 읽다가도 거기에 그렇죠. 흥미를 잃을 수가 있고, 네.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너무 수많은 에세이를 읽어야 예,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입학사정관이 그렇게 보면 하루에 읽는 에세이가 뭐 60개에서 많으면 100개까지 있기 때문에 와. 이런 에세이를 받으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자기에 대한 거나 이런 거를 좀 쉽게 풀어주면은, 그게 딱 이렇게 머리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음. 그럼 이 아이가 딱 이 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쉽게 이렇게 쓰는 게 좋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 꼭 기억할 것이 simple is best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에세이. 왜냐하면 입학 사정관들이 또 에세이 읽는 사람들이 3, 4분 안에 쭉 읽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싹 들어올 수 있는 simple is best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학 사정관들만 에세이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에세이 한 명이 뭐 3-4개씩 쓰면은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보통 입학 사정관들이 seasonal reader이라는 분들을 하이어를 해서 에세이만 읽어주는 그런 잡이기도 하거든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그걸 다 생각을 안 하고 보기 때문에 네. 쉽게 푸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simple is best. 그러면 또 너무 심플하면은 또 특성이나 개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가 두 번째 요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기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많이 책을 읽으실 때 뭐 히스토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좀 이야기를 해주는 뭐 동화나 이런 쪽으로 읽는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스토리 위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자기 그 원서 에세이도 자기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토리 형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스토리 형식으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자기 레sume를 그대로 에세이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태어나서 이거를 했고 또 이거를 했고 또 이거를 했고 이렇게 리스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드라이할 것 같아요. 드라이하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레sume나 그렇네요. 원서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흥미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입학 사정관들이 봤을 때 재미없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 이제 뭐 그 그 자기가 누군지를 심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풀면서 흥미롭게 이렇게 하면은 네. 입학 사정관들한테 더 와닿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원장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simple is best 정말 명료하게 나를 나타내고 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서 읽을 때도 좀 흐름이 이야기 형식으로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세이, 좋은 에세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정말 꿀팁이면서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저는 또 우리 학생들이 꼭 도움을 좀 받아서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만의 이런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어려운데 이 중요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작성하면 대학 진학에 정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버클리 아카데미에서도 이런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대입 에세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실제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게이웨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입 원서의 모든 거를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레즈메, 인터뷰, 에세이 전부 다 이렇게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그거 시간당으로 하셔도 되고 뭐 패키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알기로는 내 학생이 뭐 항상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올 A 받고 선생님들도 에세이 잘 쓴다고 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생각하시는데 이제 학교 에세이하고 원서 에세이가 다르고 음. 또 학교 에세이 같은 거는 이제 자기에 대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무슨 책에서나 그 아니면 어떻게 다른 생각하면 사람 글쓰기 연습인 거죠. 네, 학교 그래서 에세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점수를 잘 받고 그러더라도 점수는 잘 받지만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런 게 서툴거나 네. 그 심플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이제 프리젠트 하느냐에 따라서니까 네. 에세이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가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근데 이제 에세이가 자기 퍼스널리티, 자기 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음. 그런 first impression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입학 사정관들은 에세이가 너무 좋아서 그것만 보고 합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스칼러십을 풀 라이드를 주는 이런 경우도 와, 있거든요. 그 에세이는 정말 훌륭한 에세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재작년인가 네. UT에 지원을 해서 에세이를 너무나 잘 써서 이제 점수나 이런 거에선 조금 부진되는 학생이었는데 에세이를 너무나 잘 풀었고 잘 써서 거기에 대한 이제 스칼러십도 받고 합격은 물론 됐죠. 이렇게 해서 음. 받아서 이제 직접 입학 사정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네. 너의 에세이를 보고 너무 감동 받았다 이렇게 어. 해서 스칼러십 줄 테니까 꼭 우리 학교로 와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방송 끝나면 어떤 주제의 에세이였는지 좀 묻고 싶네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이런 대입 에세이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할 때는 이제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잉글리시 선생님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또 그렇지만 이제 잉글리시 선생님은 이제 학업적으로 그걸 많이 풀기 때문에 네. 그냥 학업적으로 괜찮은 에세이면은 이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입적인 측면에서는 또 보시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학 사정관 앞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학생을 어떻게 나타낼지 그걸 잘 모르실 때가 있으세요. 음. 그냥 이건 잘 쓴 글이다. 이거에 점수를 매기시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단계의 에세이가 있든지 그러니까 비기닝 단계든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든지 갖고 오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음. 충분히 갖고 오셔서 이제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늘 이 부분이 사실 점수 올리게 하는 데는 좀 잔소리를 할 수 있어도 한국 부모님들이 에세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참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버클리 아카데미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합격률 높이는 대학 입시 에세이의 숨겨진 공식, Simple is best, 스토리텔링은 필수. 오늘 이 주제에 사실 요점이 딱 들어가 있어서요. 학부모님들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Simple is best, 스토리텔링은 필수. Simple is 베스트 스토리텔링은 필수.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10월 12일에 열리는 무료 세미나 대학 입시 설명회 있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학자금 보조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10월 12일 오후 4시 플레이노 지점에서 학자금 보조라는 주제로 대학 입시 설명회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한 것 그리고 가을 학기 시작 이후에 또 수업과 관련한 것 berkeley2academ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번입니다.
전과목 1대1 개인 튜터링, 대입의 모든 것, 성적 향상에 필수인 모든 부분들 다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케어해 드리니까요. 또 무료 상담이잖아요. 우리 무료 상담 받고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면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제 에세이 모든 학생들이 엄청 이제 자기 성적 올리거나 테스트 시험 올리기 점수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마지막 관점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음.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난 스페셜한 게 없는데 뭐에 대해서 쓰지 이렇게 고민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저희는 항상 모든 학생이 다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어떻게 프레젠트 하느냐에 따라서 에세이가 확실히 이렇게 달라지고 또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에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시고 항상 무료니까 상담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진부한 인생은 없습니다. 네, 우리 없어요. 친구들 다 특별하니까요. 거기서 또 에세이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그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